Hello everyone and welcome.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커비 오픽 카일리입니다. 카일리 오픽의 핵심 고득점 공략법과 함께 강의 구성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카일리 오픽의 핵심 공략법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갈게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완성도 높은 답변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 단순히 이야기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발화량은 충분히 채워주되 그 안에서 고득점에서 유리한 핵심 표현들과 그런 고급 어휘들을 활용을 해주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한 전략이 필요할 건데요. 카일리 오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득점을 받기에 유용한 그런 핵심 표현들을 충분하게 챙겨서 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키 익스프레션스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픽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요. 바로 사전 설문입니다. Background Survey라고 하고요. 이 사전 설문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관심 가는 주제들과 나에게 실제로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을 선택을 해서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전 설문에서 내가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범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가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고요. 앞서 중요하다고 언급드렸던 사전 설문인데요. 이 사전 설문에서 내가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물론 실제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을 고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사실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일 경험 없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회사, 가사 이 외의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경우 그와 관련한 질문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픽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범위를 줄이시려면 일 경험 없음으로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험에서 문제들이 어떠한 형태로 어떤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문항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자기소개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1번 한문 자기소개가 되기 때문에 100% 준비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오픽에서 가장 특징적인 그 콤보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번, 3번, 4번 문제는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제가 만약에 사는 곳으로 나왔다 한다면 사는 곳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2번, 3번, 4번에 걸쳐서 연달아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또한 돌발 주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었죠. 돌발 문제가 출제되는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고, 그러고 나서 7번 문제를 다 풀고 나시면은 중간에 이 난이도 재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정하셨던 난이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드리는 것은요, 반드시 비슷한 질문으로 가셔야지 난이도를 만약에 낮추게 되시면 그것은 내가 질문이 너무 어렵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난이도 재설정할 때 비슷한 질문으로 가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11, 12, 13번은요. 거의 항상 상황극 문제가 콤보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 상황극 같은 경우에는 오픽 시험에서 100% 출제되는 콤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겠어요. AL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한번 채점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사건을 서술할 때 일관적으로 동사 시제를 관리하고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즉, 동사 시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활용을 하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AL을 목표를 하신다면 당연하게 다양한 시제를 활용하시면서도 실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답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제를 섞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카일리 오픽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양한 시제를 섞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사이 팁들을 드릴 거예요. 자기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항목을 선택하셨든 자기소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었죠. 항상 1번 문제에서 자기소개가 나오고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답변하는 데 있어서 학생, 직장인, 그리고 취업준비생 버전으로 3가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는 항상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출제가 되고요. Let's begin the interview now.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럼 답변 구성을 한번 볼 건데요. 먼저 학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것을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표현인데요. I'm a huge fan of. 구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열렬한 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어요. I'm a huge fan of baseball 하면 나는 야구의 열렬한 팬이에요. 또한 인물에도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패턴인데요. I'm a huge fan of J.K. Rowling 이라고 한다면 나는 J.K. Rowling의 열렬한 팬이에요.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취업 준비생 어떻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m looking for a job. 나는 구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These days, 요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 표현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 자, 이 표현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I'm job hunting. 일을 hunting, 사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m job hunting these days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과거에 직업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만두고 지금 이직하는 과정 중에 있을 경우에는요. in between jobs라는 표현도 써볼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고득점에 유용한 표현이 되겠고 I'm in between jobs at the moment. 현재는 직장과 직장 사이에 있다. 즉 구직 중인데 뭔가 과거에 직업이 있었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과 취미 등 다양한 파트에 거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키 익스프레션을 봤는데요. 이제 이 표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모범 답안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